안녕하세요. 시력교정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의사 최성호입니다. 시력교정술을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안과를 찾으십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수적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여러분의 눈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안전한 수술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평생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하는 기준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수술 후 각막을 400마이크로미터 이상 남겨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400마이크로미터라는 이 기준, 과연 학술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남은 각막이 두꺼우면 안전한 수술이 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미국 FDA를 비롯한 전 세계 의학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잔여 각막의 최소 안전선은 250마이크로미터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경험 많은 의사들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300에서 350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는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400이라는 숫자는 어떤 학술적인 근거도 없는 특정 병원들이 만들어낸 마케팅용 용어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각막이 물리적 자극에 버티는 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과학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위험한 수술을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수술한 환자분이신데요. 마이너스 10디옵터의 초고도근시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타 병원에서 400마이크로미터를 남기는 안전한 라섹을 권유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마이너스 10디옵터를 교정하면서 400마이크로미터 이상 남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거 수술 기록지를 보니까 각막 절삭량을 무리하게 줄이려고 광학부라고 하는 부분을 5.5mm로 교정을 했는데, 광학부라고 하는 것은 목표로 하는 도수를 이루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광학부를 벗어나면은 갑자기 도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미지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간에 심한 빛번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0디옵터의 고도근시를 라섹으로 교정하면 실제로 만들어지는 광학부는 4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분의 야간 동공 크기는 6mm, 약간 어두운 실내에서는 4에서 5mm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각막이 너무 많이 깎여 나가서 심한 불규칙 난시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밤마다 빛이 번져서 운전조차 할 수 없었고요. 실내에서 핸드폰이나 책을 볼 때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전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각막 두께는 수많은 기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보수적이고 안전한 수술은 3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각막의 모양입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서 각막의 앞면과 뒷면까지 3D 지도로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겉보기엔 정상이어도 숨어있는 원추각막 같은 질환이 있다면 수술 후에 각막이 변형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절대로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눈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결막염이 심한 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다고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눈이 한창 예민하고 염증이 있을 때 수술하면 회복이 더디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가려워서 눈을 세게 비비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와 생활 습관까지 고려해서 수술 시기와 방법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눈에 맞는 최적의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들은 라식은 위험하고 라섹만 안전하다고 하거나 스마일이 최신 기술이니까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라섹은 고도근시를 무리하게 교정하면 불규칙 난시가 가장 많이 생기는 수술입니다. 스마일은 라식보다 각막의 속살, 즉 각막 실질을 더 많이 제거하고 정교한 눈동자 추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어긋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희생되는 수술은 라식입니다. 회복이 빠르고 시력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이죠. 결국 망치를 든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튀어나온 못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수술만 고집하는 병원이 아니라 모든 수술법에 능숙해서 환자 눈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재수술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수술 후 생긴 불규칙 난시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막 지형도 기반의 맞춤형 수술에 대한 결과 분석을 꾸준히 해왔고, 그 결과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도 해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안전한 수술은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한 분 한 분의 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꼭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각막 두께는 얼마인가요가 아니라 제 각막 모양은 건강한가요? 제 눈에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왜 이 수술이 저에게 최선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부디 마케팅이 아닌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력 교정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의사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